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현재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밀리기만 하거든요. 주도주라는 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도주가 뭐 곡물이나 뭐 이런 쪽으로 주도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테마주고요. 이제 급등주 세력들이 장난치고 지금 상황에 테마가 잡혀서 세력들이 올리는 급등주 유형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주도주는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수급을 받고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의 상승과 주도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리고 수익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실 때 이 주도주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포지션이 돼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 게임,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삼성전자 등을 예시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주식을 먼저 볼게요. 우량주는 실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이와 주가의 관계성을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2022년도 1분기 실적이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진 건 맞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성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영업이익을 따지고 보면 2020년도 시장이 좋았을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네이버 매출이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의 기대감과 뭐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진 주가의 가격을 또 납득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전에 좀 급등의 형태로 가파르게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국면을 받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네이버 회사가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성장 있는 사업에 또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또 이제 매물대를 분석해서 보자고 하면 지금 이러한 매물대가 또 1차 파동에 의미 있는 매물대거든요. 1차 파동 보합 상승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여기 이탈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간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선 구간을 봤을 때 저점. 만약에 이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뭐죠?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매출 전망까지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현재로서 어떤 기본적인 매출 금액을 유지해 주는 걸로는 봐서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급하게 또 떨어지거나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그럴 일은 좀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매출 상황 자체가요. 그렇게 막 급등락을 일으키는 회사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장했고 또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또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대외적인 악재들이 계속 때리니까요.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네이버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코스피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IT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네, 코스닥과 연관된 종목들이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지만 코스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뭐 둘이 사실은 뭐 쌍쌍바예요. 쌍쌍바. 이게 뭐 얘가 떨어지면 쟤도 떨어지고 얘가 오르면 쟤도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카카오가 더 급하게 올랐죠. 더 급하게 오른 만큼 떨어지는 낙폭의 속도가 더 빠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차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매물대 부근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반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매물대 왔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고 이제 여기서 깨지 않고 옆으로 가는 범위 안에서는 다시 한번 일시적인 상승은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여기가 중요 라인인데 네이버도 그렇고 이 라인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보다 악재가 터지면 이거는 뭐냐면 악재가 터지면 이제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갈 정도의 그 매도 힘을 의미하거든요. 매도 힘이라는 것도 어지간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정말 치명적인 악재가 예상이 될 때 정말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유심히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더 악재가 나올 게 있나 뭐 싶기도 하고 어쨌든 매물대 근방에 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이 저는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아 중에 문제아 카카오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코스닥 150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펄어비스나 뭐 카카오 게임이나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미국의 메타 관련된 회사들도 다 주저앉았어요. 근데 낙폭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가서 뭐 이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미 대면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요, 작년 중반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중반부터 리오프닝,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을 맞은 순간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나왔는데 이 종목들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대면과 사실은 상관이 없고, 이 종목들이 왜 올랐냐? 메타버스에 대한 그 사업 기대치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라는 건 사실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옮겨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P2E라든지 NFT라든지 뭐 잠깐 화제를 일으켰던 건 맞지만 그것이 아직 시장이 자리 잡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과열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세력 입장에서 충분히 털어낼 만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주식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만약에 얘가 여기서 상승 보내서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처럼 하락을 하면 또 뭘로 보입니까? 아, 리오프닝 때문에 이게 기대치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리오프닝은 이때부터 이야기가 돌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상승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가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장 점유율도 괜찮고 신작도 나올 것이고 서서히 중국에 진출하는 게임의 영향도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2E라는 그 시스템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근데 이걸 그거 넘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시장 규모가 뭘로 간다? 이제 글로벌. 이미 글로벌로 가긴 했지만 제한적이었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큰 재료는요,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왜 크게 올랐습니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제약바이오가 왜 크게 오릅니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이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가요, 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 게임주들도 그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하면서 계속 보냈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꺾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고 게임주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핑계로 나스닥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게임주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무너뜨리는 속도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인데 얘뿐만이 아니라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봤던 네이버, 카카오 전체적으로 심하게 밀었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 반등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기술 반등 나오면 시장이 또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펄어비스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도요, 이게 뒤늦게 따라갔죠. 진작에 뭐 좀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버텨주는 것처럼 하다가 한순간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시면, 큰 맥락을 보시면 얘네가 하나의 섹터로서 같이 움직이는 게 목격이 되실 거예요. 개별적인 악재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유는 서로 다 달라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 근데 사실은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이고 좀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보낼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약간 긍정의 메시지를 드리자고 하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매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대치가 크면요, 전기차 섹터 한번 보세요. 뭐 10배 넘게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집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뭐 몇십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는요, 이게 실적 모멘텀 받으면 정말 계속 오릅니다. 근데 이 실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 시장. 글로벌 시장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그동안 아시아권에서만 활동을 했고 중국에서 뭐 한한령 해제한다, 풀어준다, 게임 뭐 허가한다, 이럴 때만 뭐 판권을 가져왔다, 뭐 이럴 때만 매출이 늘어났지 한국 시장에서 게임 입지는요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이걸 시야를 넓혀서 세계로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헛소리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을 기반하면요, 이거는 매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매집이야? 이거 세력이 해먹고 던지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크게 오르는 주식도 많이 봤고요. 전기차 섹터를 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반영한 주식은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끌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길면 2년 안에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차트를 망가뜨리고 하긴 했지만 여기서 또 쉽게 가주지 않아요. 이렇게 망가뜨린 이상 또 괴롭힙니다. 가는 척하다 밀어내고 가는 척하다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또 괴롭혀요. 그래서 다 물량을 던지게 만들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떨어지면 누가 좋을까요? 가치가 있고 앞으로 오를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좋은 회사고 떨어지면 누가 좋아요? 당연히 세력이 좋죠. 개인은요 힘들죠. 왜냐하면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냥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냥 묻어두고 잊혀두기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게 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사실 더 많이 말할 거 없어요. 이때 이후로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받으면서 꺾여서 하락이 정말 깊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힘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절반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절반의 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섹터 특징상 어떤 게 있냐면 얘네는 항상 그래요. 반등을 안 주고 쭉쭉쭉 계속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재료를 물고 다이나믹하게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바이오주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고 하면 이 종목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술 반등으로 그냥 많이 안 오르고 한 15만 원까지만 올라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이 원금 복구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차트죠. 그리고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는 꺾이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많이 이탈시켰어요. 여기도 이탈시키고 여기도 이탈시키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인 아무래도 우량주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자리를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친구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개인이 투자했다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밖으로 교체하러 갔는데 그분이 뭐 하냐, 무슨 일 하시냐 하길래 전 주식 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물어보시더라고요. 샀는데 마냥 떨어진다고. 그래서 생각했죠. 여기도 계시는구나, 삼성전자 주주분이. 자, 이 삼성전자도요. 이전의 흐름을 좀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요. 이 종목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요 반등이 잘 나와요. 떨어지면 반등, 떨어지면 반등. 근데 여기서부터 반등이 안 나왔죠. 왜냐면 너무 과하게 올랐으니까.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반등 또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왔죠. 지금은요 반등 안 나왔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등이 사실은 나올 차례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떨어졌지만 여러분 진짜 이 주식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실적으로 방어했다.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삼성전자가 선방을 했다 하면서 올라가면 또 역시 삼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떨어지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이유를 막 갖다 댑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 견해를 여러분께서 좀 들으신다고 하면요. 뭐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결과적인 분석 있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분석 나오고 해석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이렇게 봐요. 펄어비스 떨어진 것도 전 솔직히 어이가 없거든요. 세력이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펄어비스 떨어질 때 걔네가 그렇게 떨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중국에서 매출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악재는 아니지만 정말로요. 진짜 악재는 아니지만 악재로 좀 이해해 줘야 돼요. 너네 그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그냥 그렇게 내가 좀 받아줄게. 그래서 한 발 물러나 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밀어내는 거 세력이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를 보십시오. 순식간에 여기까지 올린 거 보세요. 이게 세력 힘이에요, 여러분. 이때 뭐 시장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시장 안 좋았어요. 하락하고 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세력의 힘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세력의 특징 나왔죠? 방치, 호가만 조금씩 내려서 사람들한테 압박 주고 떨구는 겁니다. 이게 세력의 특징이에요. 저렇게 힘을 줄 땐 언제고 저 힘이 여기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걸 보내요? 뉴스를 보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쥐어짜서 보낸 다음에 본인들이 사겠죠. 자, 아무튼 지금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은 세력이 매집하기 매우 좋은 시장이고, 매집을 하면서 지금 여러 악재들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으로 계속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세력은요, 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느 한순간에 빵하고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6개월, 1년 동안 조정받았던 걸 단 몇 달 만에 회복할 수도 있는 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호를 잘 포착하고 기다려야겠죠. 자, 그 부분은 저랑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말이 길어졌네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분석하시고 이 매물대를 분석하셔야 이제 가기가 힘든가 아니면 좀 갈만한가,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뉴스를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공부가 되세요.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랫동안 본. 저는 저의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